불황에 대해서는 이미 모든 분들이 체감을 하고 있으실 것 같아요. 골든타임까지 놓치는 상황이 될 것 같고요. 고금리의 유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IT 기업들은 대부분 보합이거나 상승하는 국면을 보여줬거든요. 미국 정부보다도 어떻게 보면 안전하다는 뜻으로 읽히기도 해요. 이런 거시적인 흐름에서 기회들이 나타나지 않을까.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디지털 트렌드 2024 집필하신 김지혜 작가님 모셨습니다. 작가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간단한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김지혜 기자라고 하고요. 지금 대전 MBC에서 기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기자로는 11년 차 정도 됐는데 이제 제가 IT 출입을 기자 생활 동안 오래 하다 보니까 책을 한 3권 정도 썼는데 2017년도에는 로보파이낸스가 만드는 미래금융 지도라는 책을 썼고 그리고 작년에는 디지털 트렌드 2023이라는 책을 썼고 그리고 올해는 디지털 트렌드 2024 내년을 조망하는 디지털 서적을 써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오게 됐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잠깐만, 근데 이번 책의 첫 소개 글귀가 저는 되게 흥미롭더라고요. 이게 2024년 대한민국의 역대 최고 불황이 예고되었고 그 유일한 성장 동력이 디지털이다라는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 두 개의 문구 다 저는 좀 흥미로웠습니다. 일단 첫 번째, 대한민국이 내년에 역대 최대 불황이다라는 부분과 그 중에서도 성장 동력이 디지털, 그 이유에 대해서 좀 궁금하더라고요. 수치에 대해서도 많이 언론 보도가 나오지만 그거를 보지 않더라도 불황에 대해서는 이미 모든 분들이 체감을 하고 있으실 것 같아요. 내 월급은 오르지 않고 있는데 짜장면이 7,000원인 시대고 또 뭐 밥 한 끼가 10,000원이 안 되는 곳이 없죠. 다 10,000원을 훌쩍 넘는 상황이 됐고 또 우리 서민들이 가장 즐겨 먹는 소맥이라고 하죠. 소주 맥주를 합한 가격이 10,000원을 넘는 시대가 됐기 때문에 그 고금리나 고물가에 대해서 이제 삶이 팍팍하다 이 부분들은 모두가 체감을 하고 계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국민들이 이제 삶의 수준을 높이려면 결국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수출이 잘 되어야 된다는 거는 이제 모두가 다 아시는 걸 텐데 전체적으로 이제 국가가 발전을 해야 분배도 되는 거고 또 성장이 전제가 되지 않으면 모두가 고통을 받게 되는 거겠죠. 근데 작년에도 올해에 대한 이제 전망률, 잠재 성장률에 대해서 전망이 안 좋다는 건 모두가 또 언론 보도를 보셨을 텐데 잠재 성장률 올해가 이제 2% 밑에를 밑돌고 있고 또 내년에는 1.7%로 낮아진다고 이미 보도가 많이 나왔습니다. 미국이 1.9%이거든요. 그거보다도 더 떨어지는 수치이기 때문에 언론에서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신흥국이라고 표현들을 많이 하는데 신흥국이 뭐냐 하면 이제 발전 가능성이 되게 높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나라라는 뜻이지만 더 나아가서 발전 가능성이 높은 기업들이 또 많은 나라라는 뜻이기도 한데 또 과거의 제조업을 기반으로 한 대기업이 이제 이끄는 성장 패러다임을 우리가 해왔는데 요거에서는 이제 변화하는 시점이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고 더 늦으면 이제 골든타임까지 놓치는 상황이 될 것 같고요. 근데 지금까지 이제 좀 제가 부정적인 얘기들을 말씀드렸는데 좀 희망적인 얘기 또 하나 해보자면 제가 최근에 취재를 하면서 스마트팜을 방문을 한 적이 있어요. 그 스마트랑 이제 농업을 합친 거죠. 그래서 기술들을 결합한 농업 방식인 건데 제가 갔던 게 이제 포도 농장이었는데 샤인머스켓을 재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맛이 굉장히 좋았는데 그것보다 이제 놀라웠던 점은 가자마자 이제 필리핀에서 오신 분들 견학단, 사절단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의 스마트팜, IT 기술이 농업에 젖어드는 것들을 보러 이제 경기도의 그 한갓진 구석까지 찾아오신 건데 외국에서 되게 끊이지 않게 많이 배우러 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스마트팜 같은 경우에는 정부가 지원을 하는 사업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거기서. 그래서 웰메이드 스마트팜을 굉장히 잘 지어 놓으셨었는데 바닥에 이제 습기를 체크를 해서 이게 뭐 부족하다 싶으면 포도에 또 물을 주고 덥다 싶으면 선풍기도 이제 나오고 이런 것들을 직접 하는 게 아니고 스마트폰이나 아니면 관제센터 사무실에서 그냥 한 손으로 체크하고 물 주고 뭐 이런 것들을 다 연동하게끔 해놓으셨다고요. 그래서 그만큼 우리나라 IT 기술이 발전을 해 있고 또 판로를 넓힐 가능성도 좀 높지 않나 이렇게 취재를 하면서 잠깐 생각을 했었는데 또 다른 분야를 생각해 보면 금융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최근에 이제 카카오뱅크가 인도네시아의 디지털뱅크 슈퍼뱅크라는 곳에 지분 투자를 하면서 동남아에 진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카카오뱅크는 디지털뱅크의 혁신주자로 이제 미국 잡지 뱅크지에서도 되게 인정한 성공적인 디지털뱅크 모델이라고
인정을 받고 있는데 은행이라는 게 이제 지독하게 변화하지 않는 약간 보수적인 산업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카카오뿐만 아니고 토스 같은 곳도 이런 여러 회사들이 이제 국내 시장에 디지털 뱅크들이 들어오면서 IT 기업들을 기반으로 한 디지털 뱅크들이 들어오면서 정말 국민은행, 뭐 우리은행,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레거시 앱들 그런 은행들의 뭐 디지털 앱들이 이제 이건 쓸 게 못 됐었구나라고 우리가 비교를 하게 된 것 같아요. 토스나 카카오를 쓰면서 굉장히 편리함을 느끼게 되면서 이 레거시 은행들에게도 어떠한 자극을 주게 되면서 서로가 같이 발전하게 되는 IT적으로 발전하게 되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뭐 그런 걸 산업에서는 매기 효과라고도 하는데 그런 측면이 있었던 것 같고 그 전까지만 해도 사실 중국이 디지털 뱅크의 뭐 선도주자라고 우리가 불러왔었는데 아니면 혁신주자라고도 묘사를 해왔었는데 이제는 우리나라 기업들, IT 기업들이 앞서 나가면서 판도가 달라졌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 은행 부분에서도, 그 보수적인 금융 부분에서도. 그래서 혁신의 가능성이라고는 정말 어찌 보면 눈꽃만큼도 보이지 않았던 이 보수적인 뭐 금융 이런 산업 아니면 농업들 이런 산업에서도 제가 뭐 기자로서 옆에서 봐서 뭐 좀 크게 볼 수도 있지만 이렇게 성과들이 좀 나타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뭐 K-팝, K-컬처에 힘입어서 신흥국인 동남아 같은 데서도 여전히 우리의 기업들이 IT 기업들이 나아가서 성공할 수 있는 또 돈을 벌어올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높지 않나 이렇게 체감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지금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에도 말씀해 주셨던 좀 고물가, 고금리, 심지어는 뭐 저성장 이런 경기 자체가 힘든 국면임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이 특히나 IT 쪽으로는 계속 투자를 확대하고 있더라고요. 특별한 좀 이유가 있을까요? 최근 한 달 동안 진짜 다이내믹했던 것 같아요. 대내외적으로. 글로벌 채권금리 이제 벤치마크 역할을 하는 미국 국채금리가 10년물이 10월 달에 5%, 그러니까 5%를 돌파했는데 9월 말에는 4.5%를 돌파했는데 사실 한 달 만에 0.5%포인트가 급등한 거거든요. 근데 이제 11월 들어서는 조금씩 물론 4.5% 밑으로 다시 좀 내려오긴 했지만 굉장히 갑자기 우리의 미 국채 금리가 갑자기 급등하는 변화를 우리가 겪었는데 한 달 동안 이제 우리나라에는 무슨 일이 벌어졌냐 그동안에 그 잘 나가던 이제 배터리주가 소위 말해 박살이 났었습니다. 그래서 시청자분들께서는 LG 뭐 에너지 솔루션이나 포스코홀딩스 그리고 에코프로 등에 만약에 진입을 하셨었다면 손실이 좀 막대하셨을 것 같아요. 짐작컨대. 그래서 코스피 2200선도 붕괴가 됐었고 9월에는 사실 2500선이었거든. 지금은 2200에서 조금 회복은 됐지만 불과 한 달 좀 넘게 전에는 2500선이었지만 이게 갑자기 확 무너졌잖아요. 단순하게 보면 이제 글로벌 자금이 빠져나가서 미 국채 금리가 높아지면서 거기로 옮겨진 걸로 보여져요. 물론 단순한 생각이긴 한데. 그런데 이제 미국 정부가 주는 연 5% 금리, 고금리의 유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10월 한 달 동안 마이크로소프트, MS 주가는 우상향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밖에 IT 기업들은 그 주가, 구글은 부침이 좀 있었지만 대부분 보합이거나 상승하는 국면을 보여줬거든요. 미국 정부보다도 어떻게 보면 안전하다는 뜻으로 읽히기도 해요. 그 수치만 봤을 때. 근데 왜일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사실 답은 그렇게 어렵진 않은 것 같아요. 모든 것에 IT가 녹아 들어가 있거든요. IT는 사실 손에 잡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잘 와닿지는 않을 수 있는데요. 하지만 우리 일상 속에 어느 생활에서나 녹아들어 있는 가까이는 우리가 식당에 요즘 조그만 식당에 가도 키오스크라는 자동 주문하는 기계가 있고 또 자동차까지도 모든 물품들이 다 IT가 들어가잖아요. 그만큼 IT가 안 들어간 곳을 찾기가 더 어려운 상황인데 이 MS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IT에 시장 자금이 몰린다는 얘기는 이제 하나의 상징적인 예인 것 같고 기업들이 IT 기업에 투자를 하고 또 코로나 팬데믹 이후 시대 이후에 이제는 사실상 한번 해볼까가 아니라 이 IT 전환에 대한 것들이 기업에서는 해야만 하는 당위적인 것들로 패러다임이 좀 전환된 것 같아요. 이 기업들의 대표적인 투자 방향 미시적으로 보면 쿠팡 얘기를 좀 해보면 우리나라 기업 쿠팡을 얘기해보면 옆 부서랑 커뮤니케이션을 하거나 회의를 할 때도 바로 옆 부서지만 줌을 사용한다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컴퓨터로 이제 온라인으로 아니면 또 모바일로 이제 회의를 하는 화상인데 예전 같으면 사실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옆 부서면은 우리 부서장님들이 모여 이렇게 하면은 탁탁탁 가갖고 회의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제는 그냥 줌을 켜서
하는 이제 비대면이 워낙 익숙해지다 보니 저도 이제 팬데믹 겪으면서 강의를 하거나 뭐 이럴 때 아니면 업무적으로 회사에서 회의를 할 때도 재택근무할 때가 많았잖아요, 저희가. 그때 이제 구글 미트를 쓰기도 했었고 또 언론사가 이제 그 IT에 투자를 정말 안 하는 산업 중에 하나인데 이제 언론사에서도 업무에 있어서 IT를 좀 적용하기 시작하거든요. 저도 이제 체감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IT에 대한 투자는 어떤 산업을 지금 막론하고 다 들어와서 이제 IT 투자를 해야 된다 이런 거는 기본적인 인식이 깔리게 된 것 같은데 이제 우리가 요즘에 상저하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상반기에는 좀 그 성장률이 떨어지지만 하반기엔 좀 올라간다 뭐 이런 얘기인데 그 근간이 이제 PC나 스마트폰 같은 전통 IT 투자가 확대가 되고 시장이 살아날 것이라는 전제하에 이제 이런 이야기들 또 긍정적인 또 바람들이 좀 나오는 것 같아요. 거시적으로 보면 반도체도 마찬가지일 것 같고 엔비디아나 이제 AMD 같은 경우에는 이런 기업들이 AI 수요를 인공지능 수요를 늘리면서 고대역폭 메모리나 뭐 DDR5와 같은 램 같은 것에 이제 고성능 메모리 반도체죠. 이런 수요들도 함께 좀 확대가 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도 좀 있습니다. 언론 분야에서 특히나 IT 투자를 기존에는 많이 안 했었었나요? 그럼요. 옛날에 뭐 우리 선배들 얘기 들어보면 뭐 예전에는 이런 노트북도 없고 뭐 메모지에 써갖고 뭐 타이핑을 해갖고 막 쭉쭉 뽑아갖고 막 그런 시대가 있었대요. 그 이제 저도 이제 너무 옛날 얘기라 저는 경험하지 못했지만 그만큼 좀 언론사가 좀 변화를 두려워하고 변화를 싫어하기도 하고 항상 혁신을 외치는 곳이지만 되게 좀 반대적으로도 아이러니하게도 또 투자는 잘 안 하거든요. 진짜 아이러니하네요. 근데 최근에 제가 기사들을 좀 보면 은근히 그런 생성형 AI, 챗GPT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활용해서 쓰시는 분들이 많이 나오긴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 언론 쪽에서도 이제 생성형 AI가 이제 이슈가 되면서 그거를 기사 쓰기나 취재에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사실 교육들도 많이 하고 있어요. 언론재단이라는 곳에서 저도 뭐 간단하게 온라인 교육을 받아본 적은 있는데 그게 우리가 뭐 취재 소스를 발굴하거나 아니면 팩트 체킹을 하거나 아니면 진짜 그냥 간단한 보도자료 같은 것들을 써주거나 그런 것들을 해주면 우리가 좀 인간인 기자들이 좀 시간을 아끼면서 부수적인 업무들을 AI가 해주면 저희는 조금 더 가치 있는 일에 투자할 수 있다.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AI, 특히 생성 AI에 대한 활용은 언론사도 지금 좀 준비를 하고 있는 단계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사실 어떤 얘기까지 나오냐면은 이제는 기자의 그런 위치가 좀 위태로울 수도 있다. 맞아요. 그 뭐 우리 기자들 사이에서도 그런 얘기들이 있는데 뭐 우스갯소리로 뭐 우리가 없어지면 우리만 없어지겠냐 웬만한 사람들 다 없어질 거다 직업이 다 없어질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그게 이제 우스갯소리고 준비는 해야 하는 것 같아요. 이게 우리한테 긍정적으로 내가 활용할 수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좀 우리가 좀 부수적으로 이거 좀 적정한 용어는 아닌데 뭐 짜치는 일이라고 하죠. 뭐 생산성이 없는 일들이 있어요. 기자 일을 하면서도 그런 것들을 좀 AI가 해주고 그럼 나는 시간을 좀 아껴서 좀 더 가치 있는 뭐 심층적인 취재를 한다는 것, 탐사 보도를 한다는 것 이런 거에 이제 시간을 할애할 수 있으면 조금 더 양질의 콘텐츠를 만들 수 있고 그러면 시청자분들이나 뭐 구독자분들, 뭐 독자분들이 외면하진 않지 않을까 인간 기자에 대해서 그렇게 좀 위기의식 플러스 좀 희망을 갖고 있는 상황입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정보들은 AI가 이제 기사화하는 것으로 하고 이제 실제 기자들은 현업에 있는 기자들은 숨어 있는 정보를 좀 이제 발굴하기 위해 이제 뛰어다니고 취재하고 이러지 않을까. 그러면서 정보에 더 다양화가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가져보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 IT의 투자 그런 방향에 대해서도 한 차례 좀 얘기해 주셨는데 혹시 그러면 우리가 그런 투자의 방향 속 안에서 좀 투자의 기회를 노려볼 수 있을 만한 요인도 있을까요? 한국은행 총재가 이제 금융통화위원회 때 요즘 가장 많이 하는 말씀이 있는데 그 미국과 한국의 시장금리 동조화에 대해서 굉장히 총재가 언급을 많이 하세요. 그 미국 시장을 보면 한국 시장을 알 수 있다는 얘기이기도 한 것 같은데 이제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 한국이 따라서 금리를 올려야 하고 또 미국 국채 금리가 올라가면 한국의 국채 금리뿐만 아니라 시장 금리에도 영향을 받는 구조가 됐거든요. 그래서 전날 밤에 미국 국채 금리를 또 주식 시장 같은 거, 미국 시장 같은 걸 확인을 하고 관찰을 해보면 그 오늘 우리의
주식 거시 시장의 동향도 단기적으로는 파악할 수 있더라고요. 그런 상황이 됐는데 우리가 뭐 미국보다는 소국이기도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 주식 시장에 대한 어떤 신뢰가 조금 사라진 것 같은 느낌도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올해인 것 같은 좀 오래됐다고 느껴지는데 이제 그게 뭐 전문 용어로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라고도 하잖아요. 이제 과거에 그 존리 대표를 인터뷰했던 적이 있는데 그분은 이제 가치 투자에 대해서 굉장히 신뢰를 하고 역설을 하셨던 분인데 그것이 어느 정도는 과거에는 맞아 떨어졌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 삼성전자에 뭐 10년, 20년 투자를 하면 부자가 됐다 이런 얘기들 많이 우리 하잖아요. 근데 최근의 양상은 또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가치 투자가 아니라 추세를 좀 추종하는 시장이 되지 않았나 하는 좀 뭐 조심스러운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시장에서 이제 트렌드를 더 쫓는다는 얘기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포스코 홀딩스 같은 기업이 올해 기업 가치가 엄청나게 뛰었잖아요. 그래서 2차 전지 수혜 대표 기업이었기 때문인데 이 포스코는 사실 철강 기업이었잖아요. 근데 2차 전지 사업을 확대를 하면서 마치 이제 에코프로처럼 폭등을 한 건데 그러다가 또 미국 시장 동향에 따라서 잠시 꺼지기도 했고 그래서 다시 질문에 뭐 말씀해 주셨던 요지로 돌아가면 IT 투자 방향성은 이미 우리가 큰 방향성에 대해서는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코로나 팬데믹 때를 기억해 보면 그때 IT 기업들 영끌에서 이제 기업 가치 몇 년치를 땡겨서 인정을 받았던 게 아닌가 그 폭등했던 주가 시기가 저는 이제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요즘 이제 거품이 조금씩 꺼지면서 약간은 제자리를 찾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전기차도 사실 지금 테슬라 주가가 조금 빠지는 걸 보면 원가치를 좀 찾아가는 것도 있지 않나. 2차 전지도 마찬가지고 뭐 무한정 떨어지진 않겠지만 약간의 조정이라는 게 약간의 거품이 좀 걷어지는 시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이제 눈을 감고 어떤 시대가 올지 상상을 해보면 우리가 어렸을 때 이제 10년 뒤에 어떻게 될까 이렇게 생각을 변할 것인가 생각을 해보았잖아요 한 번씩은. 그러면 뭐 차가 날아다니고 뭐 순간 이동하고 이런 것들을 단순하게 상상을 했었는데 지금 사실 어느 정도 좀 실현이 되고 있거든요. 드론도 날아다니고 있고 또 UAM이라고 하죠. 얼반 에어 모빌리티라고 해서 뭐 에어 택시라던가 에어 항공이라던가 뭐 이런 것들이 계속 이슈가 되고 있는데 GTX-A도 사실 조만간 이제 개통이 되고 이런 거시적인 흐름에서 기회들이 나타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눈으로 보이는 건 이제 전기차지만 사실 실제로 돈을 벌었던 건 2차 전지에 투자했던 사람들인 것처럼 이 기술의 그러니까 발전하고 발현의 이면에 그 소재들에 좀 주목을 하면 우리가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될지 조금은 알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